40대가 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과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룸 스프레이를 선물 받았는데요. 제가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쓰다니 어딘가 재벌 총수가 된 기분입니다. 이거 하나 칙 뿌리고 글 쓰면은 너무 작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딥티크 거고요. 혹시 향수나 룸스프레이 뭐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그렇고요. 오늘도 헨리 코튼과 함께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 30대, 40대가 50대가 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취업을 해서 매달 들어오는 월급 250만 원 중에 50만 원은 기본 생활비, 150만 원은 쇼핑, 골프, 여행으로 소비를 하고 나머지 50만 원으로는 차 할부를 냅니다. 요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가성비라는 소문에 턱하고 계약을 해요. 새 차를 인도받고 기분이 좋습니다. 차도 샀겠다 드라이빙 겸 여주 아울렛을 갑니다. 전기차다 보니 기름값이 얼마 들지 않아서 돈을 아낀 기분이 들어요. 그 기분이 더해져서 예쁜 옷 한 벌 삽니다. 또 신발도 하나 삽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5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 100만 원으로는 금리가 좋은 예금이나 적금에 들고 나머지 100만 원은 테슬라 자동차가 아닌 테슬라 주식이 들어있는 S&P 500을 삽니다. 20대는 직업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라면 30대는 자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결혼도 30대 때 제일 많이 하죠. 어찌 보면 30대는 볼링을 칠 때 볼링공을 놓기 직전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는 대충 놓을 수도 있고 누구는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놓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나중에 스핀이 걸리도록 놓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 A와 B 둘의 연봉은 점점 올랐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도 합니다. B는 여태까지 모은 돈을 아내와 모은 돈과 합쳐 내 집 마련을 합니다. 당장 실거주하기에는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 집을 전세로 주는데 아이러니하게 A가 전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A의 아내는 전세로 들어가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만 A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집에 큰 돈 깔고 있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주식 수익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아라며 통계 자료를 보여줘요. 아이러니하게도 A의 주식 수익률은 서울 경기도 집값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40대는 연봉이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런 나이예요. 40대가 되면 자신의 직업과 자산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그런 나이면서 30대 때 재테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눈이 딱 떠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 누가 집 샀다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A는 늦게나마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수천 수만 개의 정보가 넘쳐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한 친구를 따라잡으려다 보니 대박을 노리게 됩니다.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같이 한 번에 벌면 크게 벌고 한 번에 잃으면 크게 잃는 도박성 투자를 하게 돼요. 소액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요. 나 투자에 소질 있네 그러면서 모아둔 돈을 다 밀어 넣습니다. 넣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은 거의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사회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크게 망하고 나서 그냥 또 포기를 해버려요.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괜찮거든요. 왜냐? 이 재테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올바른 정보와 함께 올바른 실천을 한다면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실수하는 것은 빨리 배우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강의를 듣다 보니 투자할 돈을 강의료에 다 써버렸습니다. B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쭉 읽어온 책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2만원짜리 책에는 200만원짜리 강의보다 더 알찬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100분의 1 가격이지만 더 깊은 지식과 지혜를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축적시켜 왔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우르르 따라가지 않고요. 소문에 혹하지 않아요. 본질만 바라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경험과 책으로부터 습득한 내면의 힘과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A는 또 큰 실수를 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해요. 공부만이 답인 줄 알아요.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라고 하면서 정작 A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자신도 몰라요. 남들이 공부를 시키니까 시키는 건지 자기가 해본 게 공부밖에 없어서인지 모릅니다. 다른 실수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는 건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을 계속 돌립니다. A의 자녀는 언어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지만 이 A는 자녀에게 너는 언어는 잘하니까 수학과 예체능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에 시간을 투자해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걸 강요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세 재계약이 남은 시점에 집주인 B가 자기가 입주 예정이라 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종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A는 같은 단지 전세를 알아보는데 전세가가 너무 올라있기도 하고 부동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덜컥 매수합니다. B는 자녀가 어떤 과목을 못하나 찾기보다는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 자녀도 A의 자녀처럼 언어 능력이 뛰어나요. B는 자녀에게 언어 능력을 더 잘 활용하고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A의 자녀는 뛰어난 언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도 수학도 예체능도 모두 어정쩡한 성적을 받게 되고요. B의 자녀는 각종 논술대회에서 상을 타고 자기가 직접 글도 쓰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크는 동안 A의 나홀로 아파트 집값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도 괜찮아 라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려 했어요. B의 집값은 중간중간 조정장은 있었지만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준비를 합니다.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씩 회사에서 나가기 시작해요. A의 소득은 거의 최고치인데 통장에 모아둔 돈은 별로 없어요. 남들이 다 아는 사업, 눈에 보이는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도 망하는 게 사업인데 전혀 모르는 세상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배웠던 마케팅 전략,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해요. 회사에서 썼던 그 방식을 자신의 자영업에 접목시키면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는 40대 때 사교육비에 다 써버려서 이제야 조금씩 모이는 돈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평범한 아파트는 못 사겠습니다. 내가 지금 50대인데 20대 애들이 사는 아파트를 사라고 자꾸 더 큰 수익률을 찾아 나서요. 이러면서 분양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자녀가 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섭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신보다 더 똑똑한 자녀를 계속 걱정해요. 하지만 B는 지금 당장 은퇴를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 추가로 사놓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A가 사교육비에 탕진할 때 B는 자녀 이름으로 주식도 좀 사놓고 증여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B는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들어설 때쯤 임장도 같이 가고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돈이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알려줍니다. B가 그동안 봐왔던 책들 중에 인상 깊었던 책 몇 권을 추천해주면서 내적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몸소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넉넉한 여유 자금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요. A와 B의 인생을 봤습니다.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요? 젊을 때 여행 안 다니고 쇼핑 안 한 B는 과연 불행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나씩 이뤄가는 것,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때로는 과감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그 과정, 여기서는 놀고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여행 가서 왜 선베드에 누워서 책을 봐? 많이 돌아다녀야지, 많이 보고 많이 걷고 해야 남는 거지, 그게 여행이지, 이런 1차원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나요? 그렇다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남들이 모르는 그 고차원의 행복감을 누리면서 우리 갈 길만 가면 됩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이면서 깊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오늘 자기 전에 누워서 여러분들의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